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후기를 궁금해 하셨던 바로 그 사연입니다. 평생 시집살이에 갈굼만 당하시다 얻은 거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통증밖에 없다는, 발목 삐끗한 시어머니를 손이 깁스한 며느리가 모시지 않겠다고 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혼을 먼저 요구하셨던 천하의 나쁜 남편. 과연 어떤 이야기로 결말을 맞게 되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에 앞서 앞전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시누이들의 막말이었는데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녀온 사연자 분에게 혹시나 귀신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니 모텔에서 지내라고, 그 귀신이 본인 식구들에게 붙으면 어쩌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그 남편 또한 시누이들을 두둔하면서 원래 자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아낀다는, 도저히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말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살짝 접질린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돌볼 수 없다 하니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는지 이혼을 하자고 했었던 남편.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남자 유형입니다. 결국 사연자분도 이혼하자 하면 내가 겁낼 줄 아냐고 당장 이혼하자고 성토를 하시고 말았는데, 그동안 너무 참고 또 참아오셨기에 사연자분 역시 한계 이르셨던 거였죠.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힘없는 여자를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뵌 적 없고 통성명 한번 한 적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남의 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로 잘 확인했습니다. 좀 더 일찍 결론이 어땠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간 좋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다면 한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영원히 쓰레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혼을 하자고 강하게 나가니 정말 매일같이 저를 달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어떤 날은 제게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지난날 다 잊고 다시 시작을 하자는 둥 개수작을 부리긴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남편도 그랬고 하물며 그 지독하게 굴던 시누이들까지 저를 회유하거나 협박질을 했었습니다. 뭐 맨날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 건지 가뜩이나 가만히 있으면 정신만 사나워지니 제발 좀 가만두지 말아달라고 그녀들을 비아냥댔었었네요. 그렇게 비아냥대는 저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뭐라 하던 속으로 궁시렁댈 줄만 알았었지 한 번도 입 밖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말해본 적 없던 저였는데 그들이 두렵고 내 팔전 이게 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체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 늙은 사람한테도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람이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겁도 없이 그들에게 대들었고 그들이 제게 덤비려 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그랬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이 저를 못살게 굴어주기를 바랐던 것이 제 진심이긴 했었습니다. 아직도 첫째 신우의 그 말이 잊혀지질 않네요. 원래도 그랬지만 어찌나 입이 거칠고 앞뒤 분간을 못하던지. 시어머니 제게 난리를 치시고 하시다가 물론 꾀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 죽어간다고, 오늘 내일 하신다고 첫째 시누이가 제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네 엄마가 하는 행동 잘 보고 배우라고 말이죠. 니네 엄마 하는 행동 니들도 똑같이 배우고 나중에 꼭 따라해라. 니들도 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바로 니네 엄마가 할머니 초상 치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불쌍한 노인을 잡아대는
한마디로 시어머니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나는 오늘부터 니네 엄마 나중에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고사 지낼 거야. 니네 엄만 그래도 싼 그런 사람이거든? 신우의 말에 첫째 아이가 대들었다고 하는데 어른들 싸움이 아이들 싸움까지 번지는 것 같아서 기분을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 제 이혼을 찬성하고 지 엄마 편을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암튼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이롱 환자 노릇하시다가 결국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 퇴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이야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타들어가는 화상이라는 상처를 입게 되어서랍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초반엔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걸 내팽개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었네요. 이제 마지막만 남아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저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만 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 말이죠. 몸의 상처는 나중에 작은 흉터로 남겠지만 그날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 그리 하시고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괘씸해서 너무 억울해서 저란 사람을 보내버리고 싶다고요. 만일 너란 년을 보내도 성한 몸으로 보낼 순 없을 것 같다고. 이 나이 먹고 그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둘 것이며 누가 나한테 뭐라 한들 내가 그걸 신경 쓰겠냐고 말이죠. 잔뜩 도끼 어린 눈을 하고는 고통스러워하는 제게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웠고 제 선택을 잠시나마 후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남편이란 사람이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 이야기는 아마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편이 친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해한 그 사건 아시죠? 제가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얼른 그때의 기억을 잊고 싶은데 아직 이사를 나가질 못해서 저는 매일매일 당시 그 끔찍했던 곳에서 지내야만 한답니다. 이제 그럴 위험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두렵기만 한 건지 마음 굳게 먹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었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화상 때문에 저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제가 받아내고 싶은 것,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한가한 오후였어요. 아이들도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례식 때에도 일찌감치 찾아뵙지도 못했고 실행 남편 눈치 보여서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종종 거리기만 했었는데 이혼을 하자 마음을 먹고 상황이 이판사판이 되고 나니 그렇게 제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늙어도 내 엄마 품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더라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부모 돌아가셔도 배는 고파진다는 말처럼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후다닥 만들어주신 김치국수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이만치 살림을 했는데도 어머니의 그 손맛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손까지 아직은 불편하다 보니 뭘 해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손맛 신용을 내며 김치국수를 다 만들어 한 입 뜨려고 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시더군요. 험한 짓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더 불리하다는 것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거리낌 없이 문 열어주었네요. 문을 열어주고 할 일 하시라고 저는 자리에 앉아서 힘겹게 만든 국수를 한술 뜨려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드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대고 있었던 그 국수에 달려들었다는 것이 맞겠네요. 시어머니는 인정사정 없이 그 국수 그릇을 잡아채고는 제게 던지셨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예상치도 못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습니다. 지금 순간도 그때 생각이 나서 몸서리가 쳐지네요. 옆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 뜨거운 국수는 제 몸에 닿게 되었고
옆구리와 팔 위쪽을 중심으로 여러 부위에 저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손 부분에 화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국수 그릇을 맞지 않았어도 그날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봉변을 당했을 겁니다. 제가 고통스러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후다닥 들어왔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는 그 말 말이죠. 그 이후 시어머니는 골골대고 있는 저를 비웃으며 곱게는 못 보내겠다는 둥, 성한 몸뚱이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둥, 저 위에 말씀대로 쭉 하신 거였고요. 더 험한 말을 하셨지만 차마 글로는 담을 수가 없기에 생략을 하겠지만 얼굴 못 들고 다니게끔 그리 족사발을 만들어 놓아야 당신께서 직성이 풀리실 것 같다고, 이렇게 해코지 한번 못 해보고 전혀 주둥이에서 나불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내가 억울해서 그리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남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는 그 말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원인에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라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원인이긴 했었습니다. 만일 인자한 시어머니였어도 제가 이리 했을까요? 우리 나이에 이혼을 감행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자식들이 있어도 이혼하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런 공포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란 사람을 낭떠러지 근처에 몰고 가신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왜 그걸 모르시는 건지, 왜 당신만 귀 닫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시는 건지. 저게 시어머니 올바른 태도가 전혀 아닌데, 그간 산 세월이 있으면 좀 미안하다 할 만도 한데, 제가 원흉이라니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니요. 시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졸해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아집이 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질렀네요. 왜 내 탓이냐고. 당신 탓인 거 정말 모르겠냐고. 곧 돌아가실 연세인데 사과하는 것이 그리 힘들고 반성하는 것이 그리도 힘든 것이냐고. 그런 꽉 막힌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마음 편하시겠냐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 제 탓이에요? 이게 다 망할 어머니 탓이라고요. 다 어머니 때문이고 모든 사달은 어머니로 인해 생긴 거라고요. 그렇게 고집만 부리고 고집스럽게 주위 사람들 힘들기만 하다가 꼭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성격처럼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고통스럽게 가시라고요. 무슨 원수지간이었길래 이러십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도 어렵습니까? 차마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그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에요? 개나 주라 하세요. 그 썩어빠진 자존심 개나 던져주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릇된 행동으로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 하더군요. 어머니가 저런 행동까지 하실 줄은 몰랐었다고, 그러기에 왜 문을 열어주었냐고, 왜 사람을 또 믿었냐고 흐느끼더군요. 원하는 대로 다 받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의 뜻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남편이 저를 향한 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제 입맛에 맞게끔 행동을 했던 거겠죠. 만일 그날 제가 김치국수를 먹지 않았다면 과연 시어머니는 제게 무엇을 들이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 네, 맞습니다.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작정하고 오시긴 했더라고요. 저만 없으면 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저를 그렇게 해버리고 당신을 살 만큼 살았으니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도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까지도 참 제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제는 훈장처럼 상처까지 얻었으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끔찍한 기억들을
절대로 있는 일은 없겠죠. 시어머니는 그걸 노리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좋은 글씨처럼 제게 낙인을 찍으시려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저는 지금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물이 �튄 경우라 여기저기 상처들이 흩어져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참고 살다가 이런 봉변 절대 당하지 마세요. 대부분 톡 쏘는 사이다 결말을 원하셨을 텐데 뭐 이것저것 받아내고 거의 그지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니 나름 사이다지만 그걸 받기 위해 제 몸에 결국 상처가 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저는 자유랍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스치고 나면 곧 겨울 바람이 제 옷깃을 스쳐서 여미게 되겠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더군요. 하나도 쉬운 것이 없고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저란 사람의 인생이 유독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암튼 저 잘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의 구질구질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